안녕하세요. I am 로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브레인시티입니다. 사실 브레인시티는 15년이라는 워낙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계획이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브레인시티라는 사업명은 wen만한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브레인시티가 드디어 순항을 하고 있는 듯한데, 오늘은 브레인시티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와 현 상황을 보여드리고 브레인시티 인근의 토지 매물까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 편집한다고 막 2~3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5시가 넘은 6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나왔더니 해가 져가고 있어서 영상이 아쉽네요.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1원 약 482만 제곱미터, 약 146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대학,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작은 2007년쯤입니다. 사실 브레인시티 홈페이지에는 2010년부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브레인시티의 시작은 있었습니다. 평택시와 성균관대가 MOU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막대한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워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려웠었죠. 입장차부터 사업 시행자 변경 등 여러 잡음이 있더니 2018년 결국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때만 해도 브레인시티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걸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성균관대 유치가 무산이 되고 부정적인 견해가 일파만파 번지는 상황에서 당시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아주대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죠. 그 후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평택시는 아주대 병원과 MOU 체결을 합니다. 2019년 7월 착공 이후 본격적인 토지 조성 사업을 해나가던 중 2020년 용지 공급을 시작해서 현재 3차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공급 용지는 상업용지, 주택용지, 아파트용지, 지원시설용지 등 여느 토지 조성 사업과 같습니다. 그리고 용지 공급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은 그 당시 저의 생각보다 더욱 뜨거운 반응을 보입니다. 다만 이때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 중 다수가 간과한 부분은 민간 분양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저당을 잡을 수 없어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500병상 규모의 첨단 스마트 인텔리전트 종합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브레인시티는 지난 여름 8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아주대학교 병원, 투게더 홀딩스 컨소시엄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아주대병원 유치로 인한 기대 효과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양질의 의료 서비스. 사실 평택에 이렇다 할 만한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필요성을 개인적으로도 느꼈던 터라 대학병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은 평택 시민으로서도 희소식이었습니다. 시대에 맞춰 감염병 위기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동시설, 스마트 수술실 운영 등의 시설도 갖춘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일자리 창출. 또한 카이스트와 삼성전자 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고 브레인시티 내 카이스트,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산학공동연구센터를 유치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쾌거를 이루면서 분위기를 제대로 반전시킵니다.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센터를 설립해 삼성전자는 현장 밀착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레인시티 위치가 또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브레인시티 서측으로는 삼성 반도체가 주를 이루는 삼성 산업단지가 있고, 북측으로는 LG 디지털 단지 및 진이 산업단지가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통한 연계 시스템도 기대가 됩니다. 브레인시티는 2021년 7월 기준 약 26.9%의 공정률을 보이며 사업 준공 시기는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있었던 용지 공급에서 고덕 신도시 상가주택 용지와 비교해서 낙찰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입찰은 2020년 12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곳은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일 텐데요. 단독주택 용지의 낙찰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당연히 위치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생길 텐데요. 최저 입찰가의 낮게는 110%, 많게는 140% 정도의 입찰가에 낙찰되었습니다. 1차 입찰가의 토지는 보통 70평 전후로 땅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낙찰가를 살펴보면 4, 5억대의 낙찰이 되었는데요. 코너 땅의 경우 평당 700만 원 이상에, 코너가 아닌 경우 위치마다 편차는 있지만 600만 원 중후반대에 낙찰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업용지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게 받는지 유찰이 된 경우가 대다수였고 2, 3차 때 다시 낙찰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용지 공급은 2021년 2월 23일에 낙찰자 선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를 살펴보면 북향 위주로 비교적 빠지는 위치의 토지들이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까지의 낙찰가를 이루고 있고, 1차 때보다 낙찰가가 높은 이유는 토지의 크기가 1차 때보다 7평 전후의 크기 차이가 있기도 하고, 평균 낙찰가율이 소폭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 낙찰이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3차 용지 공급은 2021년 4월 21일에 있었습니다. 낙찰가율이 2차 때보다도 평균적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향 토지를 제외하고 보통 670만 원에서 720만 원 정도의 평당가를 보입니다. 흐름을 보면 인근의 고덕 신도시 내의 상가주택 용지가 매물이 적고 금액이 평당 1,000만 원 전후에 형성된 것 또한 영향을 미쳐 가까이 위치한 브레인시티 또한 아직 토지가 준공나기 전임을 반영해서도 기대 가치를 가지고 실제 건축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 외에 투자 가치를 보고 입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평택에 거주하는 평택 시민으로서 또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이러한 개발 호재는 반갑지 않을 수 없겠죠. 이와 더불어 개발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욱 늘어날 인구수는 실수요 또한 늘어난다는 것이고, 자족 기능을 갖춘 자립형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호재는 투자 가치와 연결되어 높이 평가를 하는 만큼 과도한 경쟁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로 인해 가격에 거품이 생기는 경우들을 심심찮게 보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브레인시티 내 용지 공급을 했을 때를 살펴보면 저도 이 차례 참여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현 시점에 매겨지는 가격이 고덕 신도시보다는 낮다는 생각으로 브레인시티의 그때 당시의 현 시점을 평가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 같은 생각보다는 좀 더 기대 가치를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리고 제 생각 이상으로 관심이 더 높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고 싶은 매물이 있습니다. 브레인시티와 가까이 위치한 땅으로 현재 4차선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체 면적 6,922제곱미터로 약 2,094평, 평당 250만 원입니다. 이 땅은 사실 최근에 나온 매물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도로 공사가 시작을 했고 내부적인 내용도 정리가 되어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크지만 세부적으로는 적은 면적으로도 가능하니 이건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과 깊이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하나의 예시로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브레인시티와는 도로 하나 차이로 인접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용지, 즉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앞으로 아파트 모델하우스, 프랜차이즈 음식점, 나아가 스크린 골프장, 카페 등 주차가 용이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은 용도로 추천드립니다. 당장은 창고로도 임대를 놓을 수 있을 거고요. 이곳의 특징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땅 모양이 물고기 꼬리 같아서 저희는 물고기 땅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앞 신설도로의 경우 인근 진위에 있는 LG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1번 우회국도인 삼남대로와 인접해 있고 또한 이충동 레포츠공원, 보건소,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국제대학교, 아파트 단지들을 지나 출장소 앞 상업지역까지의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제가 이곳과 비교해서 살펴보는 곳은 죽백동과 장당동인데요. 이곳들의 경우 도로와 연결된 자연 녹지 지역의 개발의 올바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평당 500~600만 원 사이 있고 코너 또는 큰 길에 붙은 경우 평당 9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근에 인도어 골프장 하기 딱 좋은 땅도 있으니 인도어 골프장 부지를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따로 문의해 주세요. 이렇게 택지 개발 지구 안의 토지도 당연히 좋고 비교적 리스크가 적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경쟁이 치열하고 금액이 높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세부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과 비교해 택지 개발 지구와 인접한 토지의 경우 첫 번째, 용도 지역에 맞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 택지 개발 지구 내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토지의 크기가 보통 70평에서 크면 100평 정도인데 그에 비해 인접 토지의 경우에는 자금 사정에 맞게 다양한 크기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다 보니 토지를 개발하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인접 토지를 많이 찾으시고 매물이 많지 않고 이미 값이 많이 오른 토지들이 많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토지로 또는 단층 근생 건물을 짓고 보유하면서 일정 기간이 흐르고 본격적인 브레인시티 입주 시기가 되면 토지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브레인시티 또는 고덕 신도시 인근으로 토지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는 강추하는 매물을 소개하면서 꼭 투자를 목적하지 않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 브레인시티와 인근 주변 토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500병상 이상의 규모의 첨단 스마트 인텔리전트 의료